예, 안녕하세요. 그 KUKT 융합대학원의 김동희 교수고요. 지금 오늘까지 발표 한 20분 가까이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셀룰러 미케노바이올로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한 연구 성과보다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특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돌아갔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셀룰러 미케노바이올로지라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그 필드에서 아주 특이적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미케노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게 아주 신규 새로운 터미널로지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MS 워드 같은데 글자를 여전히 타이핑을 해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에러가 잡혀요. 그만큼 이 필드 자체가 새롭다는 거고요. 몇 가지 예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암이 전이 되거나 지금 우리 KUKT 융합대학원에도 김일상 교수님 같은 분들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 앓고 계시는 그 오스테오포로시스나 아니면 심혈관계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사실은 바이올로지컬 피노미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그 근원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되게 아주 심플한 피지컬한 현상에서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암에서 어떻게 그 암세포들이 이동을 하는가, 전달 현상이죠. 그 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티슈에서 응력을 전달을 제대로 디퓨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재료가 어떻게 소재물 그 혈관 안에서 어떻게 머티리얼들이 침착되는가,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피지컬 피노미나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프로블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패솔로지라고 하는 이 질환들을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이 솔루션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분야의 모토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세포를 단순한 바이올로지컬 유닛으로 그냥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포들이 제대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얘네들이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때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가. 우리가 보통 바이올로지컬 터미널로지에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세포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뭐 셀을 보컬 어디진이라고 하는 프로틴들이 어떻게 셀을 제대로 어디진 시켜서 그 다음에 사이토스켈레톤이 어떻게 얘네들을 신호 전달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그때 제대로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세포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컨트롤 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예, 최근 저희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질문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그널 트랜잭션에서 그 외부 환경, 세포 외부 환경에 있는 시그널들이 어떻게 세포에 의해서 인지되고 그게 프로파게이션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포 핵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세포 핵에서 조절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제가 알기로 한 10대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특이적으로 이 부분만 보는 사람들이 뭐 뉴클리어 미케노바이올로지, 그래서 세포 핵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굳이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느냐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포 뉴클리어스 이렇게 구글에 찍어보면 나오는 그런 단순한 세포 핵에 대한 카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포 핵이 대단히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DNA 전달, 그 유전 물질을 전달하고 있는, 아니면 그걸 보관하고 있는 장소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포 핵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조들 중에서 저희들의 세포 핵막 프로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휴먼을 예를 들면은 보통 뭐 A타입 라민하고 B타입 라민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특이적인 프로틴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프로틴들 중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관심 있는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문제,
이 대표적인 그 휴먼 모델이 그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그 되게 빨리 늙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 라미네이의 변이가 생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세포핵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디포메이션이 되게 심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찰적인 걸 우리가 착안을 해서 아마 피지컬한 관점에서 얘네들을 펴거나 아니면 어떻게 애들이 링클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역으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위쪽 패널하고 아래쪽 패널 보시면은 위에가 있는 보통 정상적인 세포핵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세포핵들인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라미네이의 변이가 생긴 세포핵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약간 링클이 좀 있긴 해요. 약간 데포메이션이 심하긴 하는데 특이적인 거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스트레스를 가하면 갈수록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얘들의 데포메이션, 링클이 아주 심해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심혈관계라든지 아니면 티슈에서의 스트레스가 세포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게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세포에게 그대로 응축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걸 구조적으로 밝힌 게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전환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정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한다기보다 저희 관련된 연구,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전체적으로 좀 오버뷰하고 싶어서 주제 전환을 조금 더 빠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세포를 갖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포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싱글셀 레벨이 아니라 멀티셀 레벨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연구로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컨케이브 마이크로웰이고요. 얘네들이 시그널을 서로 어떻게 전달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컬처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발한 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일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시제품을 실제로 과제를 통해서 3년 정도 계속 저희 주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미 커머셜라이즈 된 상태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걸 리버나 아니면 뭐 특정 티슈를 대량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해보다 보니까 이걸 엑소존 컬처하는 이런 용도로도 저희들이 응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응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셀 피지올로지에 관련된 꽤 많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디지털 패솔로지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싱글셀 레벨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빅데이터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학과하고 같이 디지털 패솔로지라 그래서 단일 세포를 아주 세포 하나에 대해서 수백 가지의 변수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이런 스크리닝을 통해서 각 하나하나의 세포에 대해서 수백 가지의 변수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거를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세포를 동시에 스크리닝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다 쓸 거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캔서를 어떻게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정상적인 캔서하고 오른쪽에 이게 프로그레션이 진행되는 캔서하고 이게 빅데이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암으로 지금 1기, 2기 초기암이지만 이분들이 아주 리산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냥 크로닉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 최근에 다른 그 중소기업 스타스테크라는 업체와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해양 지금 보고 있는 게 불가사리라고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해양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생물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갖고 있는 되게 아주 미량의 콜라겐으로부터 우리가 콜라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일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분산된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면 저희 연구실 이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MG, Applied Mechanobiology 그룹이고 사실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운데 있는 셀 관련된 셀 메카노바이올로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지즈 바이오피직스가 저희들의 근본이고요. 이걸 암에서, 그 다음에 에이징에서, 그 다음에 이뮨 리스폰스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작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저희들의 메인 연구고, 조금 레벨을 더 내려가서 몰레큘 레벨에서 일하는 서브셀러 레벨에서의 바이오피직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DNA를 어떻게 싱글 DNA 가닥을 조절해서 셀의 포르스를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티슈 레벨에서 좀 업스케일로 가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디즈 패솔로지, 우리가 어떻게 셀들 갖고 그 질환을 프레딕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스케일로 갔을 때 우리가 필요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신약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만들어 생산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주 트랜슬레이셔널 스케일까지 갔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셀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플랫폼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외국 분들하고 아주 많이 코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KBKS 융합대학원에 제가 조인하고 나서부터 키스나 아니면은 여기 고대 병원하고도 연구를 많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새로 조인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관심사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